금지곡입니다. 금지곡이요? 이거 과거 옛날에 뭐 70년대, 80년대 뭐 그런 때 많이 썼던 거 아닙니까? 틀면 안 되는, 들으면 안 되는 노래. 정부가 이런 거 듣지 마 하고 막 지정한 곡이잖아요, 이거. 근데 금지곡이 나왔습니다,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이준석, 윤 정부 잘못 지적할 자유 있다. 어제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대통령과 당을 다시 한번 또 공격한 건데요. 그리고 윤핵관을 겨냥해서는 심기경호를 하고 있다, 지금. 각하 심기경호. 각하 심기경호도 이거 과거에 나왔던 표현 아닙니까, 이거? 이게 시대가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표현들이요. 그리고 뭐 성상납 의혹 관련 경찰 출석 요구엔 난 이재명과 달리 거부 의사 없다. 간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 그럼요. 이준석 대표 어제 기자회견 꽤 내용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묶음으로 하나 먼저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특히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그런 자유만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 하든지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에게는 굽힘이 없을 것을 다짐합니다.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각하가 방귀를 뀌는데 맞춰서 시원하겠다고 심기경수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쪽은 계속 심기경호 하세요. 나는 금지곡 계속 틀 겁니다. 뭐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비판할 자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정철 편집위원.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단 장소가 주목받았어요. 대구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김광석 거리였어요. 가수 김광석. 금지곡이 꽤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 생각했을까요? 왜 대구였습니까, 어제? 대구를 선택한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난 대선에서 지지했던 뭐 영남권에서조차 TK를 비롯한 예. 거기에서 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보니까 아 내가 들어갈 틈새가 열렸구나 이렇게 해서 자신은 뭐 부모님 고향이 그쪽이니까 연고주의에 기대는 것이죠. 그런데 연고주의에 기댄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가장 급할 때 가장 답답할 때 그렇죠. 결국 고향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최후의 그렇습니다. 최후의 보루 뭐 이렇게 꼽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밖에서 사업하다 돈 다 틀렸을 때 결국 부모님 집으로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뭐 있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사실 제가 이준석 대표 인터뷰를 했을 때 이준석 대표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 연고주의를 조금 생각하고 있는가? 대구 경북이 고향이라는 생각, 부모님의 고향이 대구 경북이니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만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직 노원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노원에 아주 애착이 많고 노원에서 계속 출마할 것이고 예. 이러한 취지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대구로 간 것은 결국 그만큼 답답하다 내 처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다. 이른바 좀 상황이 공궁하다. 뭐 이런 거를 좀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결국에는 겁니까? 자신이 그 전에 했던 말과 다르게 나오는 언행 불일치의 현상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정치인은 예. 언행 불일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당성이나 정통성이 없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왜 저 길을 자꾸 가는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차라리 않는데. 서울에서 기자회견 했으면은 또 약간 다르게 보셨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노원에 갔었어요. 내가 여기서 계속 정치를 할 거고 내가 정말 억울해서 못 참겠습니다. 예. 지지자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지. 왜 저렇게 거꾸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길을 가야 된다. 정치인은 당장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속 부산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다면 서울에 남았겠죠. 하지만 정치인은 큰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이준석 대표도 좀 더 큰 정치를 생각하신다면 예. 좀 더 다른 길을 갖는 것이 맞고 그리고 당을 위한 성공 후사의 정신을 계속 가져간다면 정치적 미래가 열릴 것인데 지금처럼 저렇게 계속 공격의 화살만 쏘아댄다면 그 화살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발언이었고요. 뭐 다른 내용도 좀 있습니다. 기사로 좀 먼저 보죠. 이준석 대구가 죽비를 들어야 한다. 보수 텃밭에서 정부 여당 심판을 호소했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도 따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핵관들이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 의원들이 그것을 말이 맞다고 앞다퉈 추인하며 그것이 사슴이라고 다른 말을 하는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을 집단 린치합니까? 권력자의 눈치 안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더 이상 대구를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유경호 의원님, 이건 뭐라 그럴까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대단하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본인이 대표를 했던 국민의힘에 대해서 약간의 좀 역설적인 조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롱하면서 심판해달라 이런 뜻입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대구를 택한 거예요. 가장 열성적인, 그냥 맹목적인 지지를 했던 대구에서조차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 있고 외면을 했지 않았느냐. 여기서 뭔가를 해주셔야 된다 이 뜻입니까? 여기서 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좀 죽비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 역설적으로 조롱이라는 표현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의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본인이 무슨 뭐 대구의 뭐 연고 이런 거 따질 계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저 최경철 의원은 노원에 가서 했어야 된다 그러는데 노원에 간다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뭐 그쪽 지역에서 무슨 지역주의와 비슷한 정도의 지지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왜 하필 대구를 택했느냐? 예. 아주 역설적인 조롱을 하기 위해서 대구를 간 거다. 표면상의 이유는 대구에 있는 뭐 청년 당원 700명이 뭐 만나자고 만남 요청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결국 누워서 침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대표가 저렇게 계속 당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또 당은 그걸 막 하나하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말 한마디에 전부 대응하기 급급하고 그게 참 집권 여당의 모습인데 좀 안타깝죠.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 화면으로 정리한 거 다시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요거 뭐 흥분하더라.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을 가리쳐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 의원들을 그걸 말이라고 맞다고 앞다퉈 추인하냐. 사슴이라고 이야기한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을 집단 린치하나. 이런 것도 있고요. 일단 이거 지록 위마 뭐 이런 거 옛날 사자성어 고사인데 이걸 또 인용을 했어요. 다음 보죠. 그러면서 대구 의원들 얘기를 해요. 대구에서는 앞으로 절대 받아주지 말라. 오늘 또 어떻게 우연히 겹쳐서 홍석준 의원님, 홍석준 대구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신데요. 네네. 그러니까 홍석준 의원님을 포함해서 한 10여 명의 대구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지금요. 12명이죠. 예.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 기자회견하고는 김광석 거리가 뭐 제가 대구시 공무원할 때 이제 만들기도 만들고 자주 가는 곳인데 그 교수에서 기자회견하시는 우리 이준석 대표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좀 마음이 드는데 일단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 말 중에 이제 대구 의원들, 대구 이제 정치인들 잘못했을 때 죽비를 들어야 된다. 당연히 뭐 잘못했을 때 죽비를 들어야 되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지금 일반 그 대구 시민들이라든지 보수층들이 지금 당에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된 데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많다고 하는 게 압도적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죽비를 대구 시민들이 대구 정치인에 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시민들이 지금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저렇게 그 말을 사슴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지금 보는 것이 맞는 건지 지금 당의 분란을 단순하게 사자성어가 아니라 지금 가처분이라든지 법적 공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당의 어떤 분란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보면서 시민들 여론 형성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의원들이 어떤 생각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본인이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이러는데요. 뭐 지금 비대위 꾸리잖아요. 뭐 비대위 꾸리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 판명이 나는 상황인데 이렇습니다.
여당의 새 비대위원장의 주호영, 김태호 검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미 비대위원장에다 지금 직무 정지가 됐고 김태호 의원은 새롭게 좀 등장했는데 전과 똑같은 비대위는 안 된다 뭐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다음 화면으로 그걸 소개해드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다시 오게 된다면 현실론에는 사람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가닥인데 이렇게 된다면 앞서서 가처분 인용의 배경이 여러 가지 있으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시켰는데 다시 온다. 그럼 추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빌미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지금 당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요. 다음 기사 좀 하나 소개해드리죠. 무슨 인공지능 AI가 나와요.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이거 소개하고 있는데 미국 미술 공모전에서 AI가 그린 그림이 1등을 됐습니다. 1등상을 받았어요. 기계가 그렸어요. 근데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술의 죽음이다. 사람은 끝났다. 기계가 더 잘한다 이제는. 근데 반면에 이런 시각도 있어요. AI는 사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시각이죠.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뭐 하여튼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로봇이 올림픽 출전한 격이다. 그리고 스포츠카 중에서 자동차 경주하는데 일반차하고 슈퍼카하고 같이 경기한 격이다. 이건 이미지 짜깁기한 고도의 표절일 수도 있다. 창작이 아니다. 이런 시각이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이 갈립니다. 유효 의원님,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구분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작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출품한 아예 나눠서 AI 그렇습니다. 쪽과 아니 쪽을 나눠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주최 측도 아예 처음부터 구분을 했어야 된다. 사진 예술에 있어서도 예. 보정을 조금이라도 한 거냐 아니면 원본 그대로냐 구분을 하듯이 AI 자체도 그렇게 구분을 했다면 AI는 AI끼리 경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거 아니냐. AI와 인간의 대결은 이세돌의 바둑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 인간이 AI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이미 지금 판명이 났어요. 다른 분야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방향이 다르지만 성형 미인을 뽑는 여성들의 이 선발 기준도 예. 저는 앞으로는 성형 수술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자연 그대로의 얼굴과 이게 구분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마찬가지 차원에서 AI가 조금이라도 작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처음부터 기준을 설정했다면 이런 논란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 좀 볼까요? 이걸 그렸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딱 주고 그 주제에 맞는 그림을 그리세요 했는데 이런 그림들을 그린 겁니다. 근데 대단한 실력이라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다 어디서 본 것 같은 거 이렇게 짜집기 한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기계니까. 창작의 영역, 과연 인간만인가? AI도 가능한가? 이런 논쟁 같습니다, 지금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